컹컹, 컹컹. 백구의 아픈 소리에 재호가 깨어났습니다. 백구야, 왜 이래? 어디 아파? 재호는 급히 백구를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아까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헐떡이고 침 흘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량 중독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독이요? 뭔가 잘못된 걸 먹었다는 말인가요? 충남 부여 외곽 산자락에 기댄 작은 마을. 이른 아침부터 진돗개 한 마리가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닙니다.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콧등에 있는 녀석의 이름은 백구입니다. 백구는 주인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 앞에 앉습니다. 백구야, 벌써 일어났냐? 침실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박재호, 올해 76살입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우리 둘이서 밥 먹어야겠구나.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배추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담은 된장국이 전부입니다. 재호는 밥을 퍼서 백구 앞에도 한 그릇 놓아줍니다. 아이고, 이것도 벌써 사흘째네. 김치가 좀 시큼해졌나? 재호가 김치를 집어 올리자 백구가 고개를 든다. 평소라면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재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 배 안 고프냐? 재호는 백구에게 멸치볶음을 조금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몸을 뒤로 물리며 낮게 으르렁댑니다. 재호는 놀라서 숟가락을 멈춥니다. 왜 이래? 아프냐? 백구는 멸치볶음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재호는 어리둥절해하며 다른 반찬을 집어 올립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재호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봅니다. 하얀 경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며느리 윤미정입니다.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정은 차 트렁크에서 플라스틱 반찬통 여러 개를 꺼냅니다. 재호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미정아, 이렇게 또 뭘 가져왔냐? 아버님, 혼자 끼니 챙기시기 힘드시죠? 제가 직접 담갔어요. 김치도 새로 담갔고 나물도 무치고 멸치볶음도 새로 볶았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통들을 받아듭니다. 고맙다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이 많지. 아이고 뭐려. 현수 오빠 군대 간 사이에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미정은 반찬통들을 부엌으로 옮기며 냉장고를 엽니다. 백구가 미정의 뒤를 따라오더니 반찬통들을 킁킁거립니다. 어머, 백구가 반찬 냄새 맡네요. 배고프나 봐요. 미정이 웃으며 백구를 쳐다보지만 백구는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정이 놓아둔 반찬통 중 하나를 향해 낮게 으르렁댑니다. 왜 이래?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재호가 백구를 달래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미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개들은 원래 새로운 냄새에 예민하잖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미정아, 현수는 언제 들어오냐? 아직 한 달은 더 있어야 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더 자주 와서 아버님 챙겨드릴게요. 미정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의 손을 토닥입니다. 고생이 많구나.
차나 한잔하고 가지. 아니에요. 오늘은 바빠서 가야 해요. 대신 반찬 맛있게 드세요. 미정이 나간 후 재호는 새로 가져온 반찬통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김치는 색깔이 선명하고 나물들도 정갈하게 묻혀져 있습니다. 멸치볶음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역시 며느리 솜씨가 좋구나. 재호가 새 반찬으로 상을 차리자 백구가 다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반찬들을 킁킁거리며 경계합니다. 뭐가 그리 이상하냐? 맛있어 보이는데. 재호는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짜긴 하지만 맛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재호가 내어주는 반찬들을 거부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뭔가 마음에 안 드나? 재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자 식사를 마칩니다. 백구는 멀찍이 떨어져 재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이지만 그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자 재호는 다시 미정이 가져온 반찬으로 상을 차립니다. 백구에게도 평소처럼 밥을 주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백구는 재호의 손길은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반찬들을 향해서는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침실 문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스며들고 백구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조금 아팠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재호의 침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밤새 여기 있었냐? 방에서 자지 그랬어. 재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재호를 따라 부엌으로 향합니다. 재호는 어제 미정이 가져온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이 반찬들로 먹어야겠구나. 재호가 김치를 집어 올리자 백구가 다시 으르렁댑니다. 어제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재호는 의아해하며 다른 반찬을 집어봅니다. 도라지 무침을 집었을 때도 백구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자꾸 이래? 뭔가 이상한 냄새라도 나냐? 재호는 도라지 무침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평범한 도라지 무침 냄새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며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이 또 왔습니다. 재호는 놀라며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봅니다. 미정아, 어제 왔다 갔는데 또 왔냐?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제 급하게 가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만든 반찬 더 가져왔어요. 미정은 어제보다 더 많은 반찬통을 들고 있습니다. 재호는 어리둥절해하며 미정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주 오면 너만 고생이지. 어제 가져온 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버님, 반찬은 신선할 때 드셔야죠. 어제 것은 버리시고 새로 만든 걸로 드세요. 미정은 냉장고를 열어 어제 가져온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반찬들로 채워 넣습니다. 백구가 미정의 뒤를 따라오더니 새로 가져온 반찬통들을 향해 다시 으르렁댑니다. 또 저래네. 어제도 그러더니. 재호가 말하자 미정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왜 자꾸 얘가 이래요? 김치 싫어요? 아니면 나물이 싫은가? 미정이 웃으며 말하지만 백구는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정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미정은 그런 백구의 시선을 피하며 반찬통들을 정리합니다. 걔들은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가? 그런데 미정아, 이렇게 자주 오면 너만 힘들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현수 오빠 없는 동안 제가 더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요. 미정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미정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현수한테는 이렇게 자주 온다고 얘기했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미정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재호는 미정의 정성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하다. 미정이 떠난 후 재호는 새로 가져온 반찬들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백구는 여전히 반찬들을 향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래. 정말 이상하네. 재호는 김치를 한 점 먹어봅니다. 어제 것보다 더 짜고 뭔가 쓴맛이 납니다. 하지만 직접 담근 김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짜긴 하지만 맛있네. 재호가 백구에게 김치를 조금 떼어주려고 하자 백구가 몸을 뒤로 물리며 강하게 짖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짖어? 뭔가 이상한 거냐? 재호는 백구의 반응에 놀라며 김치를 다시 보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김치통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싫으냐? 그럼 안 줄게. 재호는 김치를 다시 통에 넣고 다른 반찬을 집어봅니다. 도라지 무침을 집었을 때도 백구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발로 도라지 무침통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도라지 무침까지 싫어? 재호는 점점 이상해지는 백구의 행동에 당황합니다. 평소라면 주인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잘 먹던 백구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특정 반찬들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호는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과 함께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혈압이 높아진 건가? 재호는 손목을 눌러보며 맥박을 재어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것 같지만 크게 이상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재호는 다시 미정이 가져온 반찬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서 재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구야, 와서 밥 먹어. 재호가 백구를 부르지만 백구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시간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재호는 걱정스럽게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재호를 향해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지만 반찬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재호의 침실 문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향해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백구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밤새도록 냉장고 앞을 지키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어지러워서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재호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어봅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백구가 재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걱정스럽게 올려다봅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불안정합니다. 백구는 재호의 뒤를 따라오며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부엌에 도착한 재호는 냉장고를 열어 미정이 가져온 반찬들을 꺼냅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재호와 반찬통 사이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왜 이래? 뭘 그렇게 짖어? 재호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며 반찬을 내려놓습니다. 백구는 특히 김치통과 도라지 무침통을 향해 더 격렬하게 짖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재호는 김치통을 다시 들어 냄새를 맡아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나지만 김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김치통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먹을까? 재호는 백구의 반응을 보고 다른 반찬을 집어봅니다. 하지만 멸치볶음을 집었을 때도 백구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발로 멸치볶음통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재호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백구의 행동에 답답해합니다. 평소 같으면 주인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좋아했던 백구가 이렇게 모든 반찬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결국 재호는 백구가 거부하지 않는 밥과 된장국만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도 어지럼증은 계속되었고 손가락 떨림도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재호는 자신의 증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며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호는 백구와 함께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재호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서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입도 자꾸 마르고요. 재호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재호의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은 조금 높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네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며칠 더 지켜보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의사는 간단한 진통제와 혈압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재호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의사의 말에 따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호는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재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아픈 거 아는구나?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재호는 다시 부엌으로 나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정이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자 백구가 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래. 정말 이상하네. 재호는 백구의 반응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특정 음식만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찬들을 아무리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도 한번 먹어볼까? 재호는 백구에게 김치를 조금 떼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몸을 크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독을 피하듯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이상하네, 정말. 재호는 백구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백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재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침실 문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침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컹컹, 컹컹. 백구의 아픈 소리에 재호가 깨어났습니다. 재호는 깜짝 놀라며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왜 이래? 어디 아파? 백구는 재호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헐떡이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급히 백구를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재호는 백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수의사가 급히 백구를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아까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헐떡이고 침 흘리고. 수의사는 백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재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량 중독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독이요? 뭔가 잘못된 걸 먹었다는 말인가요? 최근에 뭘 먹였나요? 평소와 다른 음식이나. 사람 반찬이랑 같이 나눠 먹긴 했는데요. 재호는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들을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음식 중에서도 개에게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개 사료만 주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 재호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 먹인 것 같네. 재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중독 증상과 자신의 몸 상태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챕터.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재호는 백구를 침실에 눕히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의 중독 증상과 자신의 몸 상태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재호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미정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그토록 경계했던 반찬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재호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치통,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나물들. 백구가 특히 경계했던 것들부터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치통을 열어봤습니다. 색깔은 평범해 보였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김치 냄새와는 다른 약간 비린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냄새가 뭐지? 재호는 더 자세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평소 먹던 김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라지 무침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재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과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반찬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멸치볶음 냄새와는 다른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재호는 반찬통들을 모두 식탁 위에 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반찬들을 먹고 자신과 백구가 모두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확인을 맡겨봐야겠다. 재호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자 중에 약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우 교수는 재호가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로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재호는 의심스러운 반찬들을 작은 용기에 조금씩 담았습니다. 김치,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모두 따로따로 담아서 봉지에 넣었습니다. 김 교수한테 보내서 확인해 보자.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김영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호야? 나 박재호 선생님이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래. 음식 성분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니? 음식 성분 분석이요? 무슨 일이시길래? 재호는 김영우 교수에게 최근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을 먹고 자신과 백구가 모두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백구가 특정 반찬들을 거부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택배로 보내주시면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고맙다, 영호야. 정말 고마워.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샘플들을 택배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일찍 일어나서 샘플들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백구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참아. 곧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또 반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호는 미정을 보자마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김치 담그고 나물도 다시 무쳤어요. 미정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구나. 재호의 차가운 반응에 미정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미정아, 요즘 반찬 만들 때 뭔가 새로 넣은 것 있냐? 재호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넣은 게 뭐가 있겠어요? 평소처럼 만든 건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혹시 간이 안 맞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릴게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재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가져온 새 반찬들을 보자 백구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래네. 백구가 요즘 이상해요. 미정이 백구를 보며 말했지만 재호는 이제 백구의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걔들은 민감하잖아. 괜찮아. 재호는 대충 넘어가며 미정을 배웅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재호는 새로 가져온 반찬들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김영우 교수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이 반찬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김영우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니?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영우 교수의 심각한 목소리에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나온 거냐? 네, 졸피뎀 계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저용량의 살충제 계열 독소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반려동물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재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생님, 이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 같아요. 김영우 교수의 말에 재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와 재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백구야, 내가 날 구해줬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재호는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재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한 재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이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현수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현수야, 나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이세요? 재호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미정이가 이상하다. 가져온 반찬에 약을 넣었어. 전화기 너머로 현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미정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검사까지 해봤어. 수면제하고 살충제 성분이 나왔어. 아버지, 백구 때문에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 짖는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현수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니?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 미정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혼자 계시는 아버지 챙긴다고 반찬까지 해서 가져다 주는데 그런 의심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병원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호는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야, 아버지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정이한테 미안하잖아요. 괜히 오해받게 하면 어떡해요? 재호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까지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침실 문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백구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있어? 재호는 잠에서 깨어 백구를 보았습니다. 백구는 현관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깜짝 놀라며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도둑인가? 재호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백구가 더 크게 짖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침입자는 백구의 짖음소리에 놀라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 시간에? 재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마당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재호는 어렵게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경 화면을 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야? 화면 속 침입자는 다름 아닌 아들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집안의 서류함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재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현수는 서류함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을 찾는 건가? 재호는 급히 서류함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유 원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유 원장을 가져간 거구나. 재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유 원장을 미리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재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백구가 재호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재호는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너만 내 편이구나. 너만 날 지켜주려고 했어. 재호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따져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다. 재호는 CCTV 화면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교수에게서 받은 분석 결과 서류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유 원장도 다시 써야겠다. 재호는 새로운 유 원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백구야, 너도 잘 보살펴줄 사람을 찾아야겠다. 재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새로운 유 원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재호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현수야, 내일 미정이랑 같이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재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요? 와서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재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백구를 보았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결심을 아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백구야, 내가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재호는 백구를 안으며 마지막 밤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백구에게 줄 사료를 준비하며 재호는 백구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백구야, 오늘 괜찮니?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중독 증상을 보였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사료 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사료를 부어줬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었지만 그래도 식욕이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잘 먹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있었지만 재호는 이제 그 반찬통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수 오빠도 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반찬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미정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재호의 차가운 반응에 미정은 의아해했지만 별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백구는 미정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보자마자 다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 백구가 또 이래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재호는 이제 백구의 반응이 왜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걔들은 민감하니까. 재호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혼자 부엌에서 반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현수가 도착했습니다. 재호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현수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재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현수의 표정에서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봐. 재호는 현수와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재호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영우 교수의 분석 결과서, CCTV 화면을 출력한 사진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 서류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가져온 반찬들을 검사해봤다.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수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검사요? 왜요? 백구가 계속 이상하게 굴어서 의심스러워서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성분 분석을 해봤어. 재호는 분석 결과서를 미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졸피뎀 계열 수면제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어. 반복적으로 먹으면 간 기능 저하로 죽을 수 있는 조합이라더구나. 재호의 말에 현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재호는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야, 너도 설명해야 할 게 있어. 재호는 CCTV 사진들을 현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현수가 새벽에 집에 침입해서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현수는 사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미정도 현수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미리 유언장을 가져간 거야. 그렇지? 재호의 추궁에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현수의 고백에 재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 간병비 때문에 저희가 다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겠고 아버지 유산이라도 일부는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현수의 말에 재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냐? 미정이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조용히 가시는 게 모두한테 좋잖아요.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 재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잠만 재우려고 했어요. 수면제만 조금씩 넣어서 깊이 주무시게 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늘렸는데도 안 되길래. 그래서 살충제까지 넣은 거냐? 재호의 추궁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넣으면 천천히 약해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서서 미정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를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재호가 백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을 향해 몸을 던질 것처럼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 이게가 왜 이래요? 미정이 놀라며 뒤로 물러서자 현수가 일어나서 백구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현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 현수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백구의 짖음소리와 현수의 비명소리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급히 이웃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재호가 서류들을 보여주자 이웃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곧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재호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반찬 성분 분석 결과, CCTV 화면, 그리고 현수와 미정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수와 미정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재호는 백구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구야,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재호는 백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로 죽었을 것입니다. 현수와 미정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재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재호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백구와 단둘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현수와 미정을 데려간 후 재호는 텅 빈 집에서 백구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백구야? 백구는 재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가끔 귀를 쫑긋 세우며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미정의 반찬들은 모두 버리고 직접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백구에게도 평소 먹던 사료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재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백구도 재호의 침실 문 앞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잘 잤냐? 백구는 재호가 일어나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재호는 마당에 나가서 백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던 터라 바깥 공기가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다, 백구야.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백구는 재호 옆에서 기분 좋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아보니 이웃들의 시선이 남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일이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재호 씨, 어제 정말 큰일 났었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말하기도 싫어요. 그냥 잊고 싶어요. 재호는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는 백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재호 씨, 어제 체포한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재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서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현수가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면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재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현수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재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그냥 예민해진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였구나. 백구는 재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둘이서만 살아야겠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말고. 재호는 쓸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재호는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현수와 미정이 생각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현수가 어렸을 때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오르면 더욱 슬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백구야? 재호는 백구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자신을 배신한 이상,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백구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일부 재산을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유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백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밥, 그리고 백구를 위한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백구야. 재호는 백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예전처럼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재호는 백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백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자 재호와 백구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두 친구에게는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백구야,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백구는 재호의 말을 듣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네,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백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백구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백구와 함께 마당을 돌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국, 김치, 그리고 간단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백구를 위해서는 삶은 닭고기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내가 안 짖으면 내가 먼저 의심할 거다. 재호는 백구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재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백구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경계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물의 본능이 사람의 이성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이 재호를 더 많이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백구랑 같이 돌고 있어요. 백구가 정말 영리하네요. 주인을 그렇게 지켜주다니.
이웃들은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인을 독살로부터 구한 영웅적인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재호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와 미정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호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변호사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와 미정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호는 백구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나를 구해준 지 정확히 한 달이 됐어. 재호는 백구를 위해 좋은 고기를 사다가 삶아줬습니다. 백구는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었을 거고. 재호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진심을 아는 듯 재호의 손을 하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나를 지켜줘. 백구는 재호의 말에 대답하듯 멍하고 짖었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반응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와 백구는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빛나자. 재호는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호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호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백구에게 고마워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백구가 나를 지켜줬어. 고마운 녀석이지? 재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호와 백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백구를 위해 거실에 푹신한 쿠션을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자렴. 백구는 쿠션 위에 누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는 백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재호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백구와 함께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올까? 재호는 내일 계획을 세우며 잠들었습니다. 백구도 거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재호는 백구의 부르는 소리에 깼습니다. 백구가 침실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재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냐? 일찍 일어나는구나. 재호는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재호가 일어나자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좋아, 일찍 일어난 김에 산책부터 하자. 재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게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야, 백구야. 재호는 백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친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백구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재호의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백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와 재호 할아버지의 오래오래 빛날 날들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